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하고 오늘 2차 함수 개념을 좀 적용하고 시간이 되면 핵심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부터 개념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뜻이 뭐냐? 자, 미지수 하나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뭐뭐에 대한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을 때 등식에 주어진 식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했을 때 동류항끼리 정리를 했을 때 2차식으로 되는 것이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0 이런 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2차 방정식 선생님이 거기 써준 이렇게 상수항까지 있는 게 2차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개수는 1이고 여기에 개수는 1이에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겠죠? 자, 그런데 핵심은 뭐야? 방정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야? 등호가 있어야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뭡니까? 바로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 얘를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써준 이거를 2차 방정식이 뭐다?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형. 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형. 자, ABC는 상수이면서 A는 0이 아니다.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같은 식이 주어졌다면 등호가 이미 보이는 거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해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자,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만약 x는 k가 이 방정식의 해라면 뭐예요? x 대신에 k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얘가 뭐다? 방정식. 결국 방정식에 대한 해가 k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에 이렇게 만족하는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한 이 수는 뭐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를 구하는 것을. 영어로는 solve, solution 하면 해를 찾는 그런 해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이런 선생님이 예를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해를 찾는 게 생각해보면 x의 값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좌변의 값, 얘는 우변의 값 그리고 얘가 참 거짓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자, x 값이 여기서 처음에 뭐뭐뭐만 주어졌어? x의 조건을 이렇게 4개일 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x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자, x 값이 1일 때 좌변 기준으로 보시면 1-4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자, 우변 기준으로 볼까요? 우변 역시 0이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는 true, 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얘의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보시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 8, 그 다음에 3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죠. 우변은 역시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얘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 false가 되겠습니다. false, and true. 그래서 t와 f로만 한번 표시해보죠. 자, 3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을 넣게 되면 얘는 9가 되고 4, 3, 12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역시 0이 될 테고 우변은 0, 그러니까 얘는 true. 자, 4를 넣게 되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3은 0이니까 3만 되니까 얘는 뭐야? 0이 아니라 3이죠? 얘는 0이고 두 개가 틀리니까 얘는 false. F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좀 얘를 배웠죠? 자, 얘를 그래프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2차 함수 이미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얘를 인스브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돼서 얘가 1, 3 이렇게 근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이런 형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x가 0일 때는 얼마야? 여기가 3일 때니까 만약에 얘 0 대신에 y를 넣고 좌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상에서는 뭐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해가 된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3번 보시죠.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문자로 주어졌대요. 자, 이럴 때 값을 한번 구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자, 여기 같이 보시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그랬을 때 얘의 한 근을 알파라고 그랬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얼마야?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 1번 문제. 이거의 값은 얼마니? 넘기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값. 자, 알파와 알파분의 1은 얼마니? 자, 이 식을 가지고서 얘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에다가 모두 알파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자, 알파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누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0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알파가 0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나눌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전부 우변과 좌변 전부 알파로 나눠주면 알파 1, 알파분의 1은 알파분의 0, 얘는 0이 될 테고 얘와 얘를 남겨주면 얘를 뒤로 넘어가면 없는 게 얼마입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배운 거? 네, 지금까지는 술술술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x가 알파일 때 얘를 주시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3x-2는 0이다. 자, 얘의 한 근이 얼마라고 그랬어? a가 얘의 한 근이다. 아, 얘를 a라고 주고 얘가 얘를 만족한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2는 0 여기까지 구해놨어요. 그래놓고서 여기서 얘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a-a분의 2는 얼마니? 이거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해줘? 아, 여기 벌써 보이죠? 보이죠? 뭘로 나눠? a로 나누죠. 그럼 a가 0인가 어떨까 확인해봐. 마이너스 2는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닌 거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모두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어때요, 우리 동시? 할만하죠? 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본격적인 풀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2차 방정식의 본격적인 풀이. 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가? 제일 먼저 일반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 자,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것은요, 인수분해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뭐예요? 다항식을 곱셈의 형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놓게 풀게 되면, 자, 곱셈에서 무조건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세 가지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a, b 모두가 0인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5와 5와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또 있나요? 네, 또 없죠. 그래서 1, 2, 3 선생님 거기 정리해 놓은 거에 돼 있다. 자, 여기일 때는 뭐야? b는 0이 아니다는 뜻이고, 이거일 때는 뭐야? a는 0이 아니다. 얘는 둘 다 0이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총 세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세 가지로 써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첫째 항이 첫 번째 2차 항의계수가 a니까 a가 되고 이 인수분해가 돼서 상수항이 알파요 베타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해줬던 이 저기대로 한다면 얘도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알파가 뭡니까? x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어떻게 돼? x-알파가 0이요 또는 x-베타가 0이요 또는 둘 다 0이요.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지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얘가 알파인 경우나 베타인 경우나 알파, 베타가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또는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두 가지를 나타낼 때 뭐 x는 2,3이다라고 했을 때 이 콤마의 의미는 사실은 대부분은 and를 의미하지만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낼 때는 and가 아니라 or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그 정도 되면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x는 a 또는 x는 b
그래서 또는이란 말을 꼭 써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자,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4는 7이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줬네요. 그러면 자, 인수분해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인수분해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면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를 뭐뭐의 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야? 전개를 해주셔야겠네. 얘 같은 경우 x의 제곱 2x 마이너스 4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7. 얘가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5요. x 플러스 3이 되죠. 얘는 0이죠. 그렇다면 얘는 0이요.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x 값은 얼마야? 5 또는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뭐를 구했어? 해를 인수분해의 시경정식으로 구했죠. 결국 우리가 3학년 1학기 전반부에서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 물어보신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풀만한가요? 자, 그럼 예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3, 4번까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자, 1, 2, 3, 4번을 빠르게 풀어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세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자, 3x 플러스 2와 4x 마이너스 3은 0이다. 여기 0의 꼴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전체가 0,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죠? x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네, 맞았죠? 자, 2번 2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얘도 0, 얘도 0. 그럼 x는 얼마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x는 1 또는 이렇게 되겠죠. 자, 뒤로 넘겨서 추가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0, 이쪽이 0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주셔야겠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거 3, 1 이렇게 두고 자, x자로에서 얘가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6과 3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아,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2가 되면 9에다가 어떻게 되죠? 거꾸로 썼군요. 7, 그쵸? 네. 여기에 3, 3은 9, 7x,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쵸?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얘는 뭐야? 3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테니까 두 개를 곱했으니까 자, x는 3이거나 또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네. 자,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을 때하고 좀 다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4번. 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6분의 1은 0.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죠? 그냥 풀 수가 없으니까 분수를 자연수로 고치죠. 그럼 뭐야?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은 0. 자, 얘 3, 1 써주고 1, 1.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돼? 1 또는 x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서 두 번째로 가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중근이나 자, 이거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무거울 중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죠? 겹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 근이 한 개처럼 보이도록 겹쳐졌다 해서 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것은 뭐야? 근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를 갖는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바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다. 자, 완전 제곱식이 어떤 거냐면 ax 플러스 b의 제곱은 0 이런 식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중구는 이런 식의 꼴이 되더라. 자, 이런 식의 꼴이 된다는 거는 결국 뭐냐? 무슨 얘기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만약에 a가 1이라고 그런다면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런 형태에서 중구를 갖는다. 그 얘기는 뭐야? 얘를 전개를 했을 때 같아야겠죠? 그럼 뭐야? 이 2의 가운데 있는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다가 제곱을 한 게 뭐랑 똑같아야 돼? 2랑 똑같으면은 바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b는 4분의 a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형태죠. a 개수가 2창의 개수가 a라고 같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염기의 경우는 x가 k일 때 정답이 되겠고 중구는 뭐야? 바로 이 k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 방정식이 중구를 가질 조건을 말해봐라.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뭐로 줬냐면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이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얘는 x의 제곱이요. 얘는 2p의 x가 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저 식대로 하면 얘의 뭡니까? 반이죠. 그러면 p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야 돼? p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하고 사라지니까 q는 얼마가 돼? 0이 되죠. 자,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만 애초에 여기서부터 따져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어떤 형태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된댔어? 이런 형태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얘는 여기에 이런 형태가 돼 갖춰졌죠. 그럼 뭐야? 여기만 0이 되면 그냥 돼버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보자마자 q는 0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꼭 다 아셔야 돼. 자, b는 a분의 a 제곱으로 해서 풀어도 되고, 자, 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쪽이 이 형태가 완전히 좌변이 이 형태가 완전히 갖춰준 형태라면 우변은 뭐야? 그냥 0이 되야겠죠. 그래서 q는 0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겠다. 왜? 지금은 리드하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 감각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얘도 이렇게 다시 나눈다면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도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Q는 얼마야?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Q는 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처럼 한다 그러면 뭐야? A의 X의 제곱에 2P의 P의 제곱은 Q 이렇게 돼서 AX의 제곱 플러스 여기 이렇게 해주시긴 이렇게 전개하시면 여기는 이걸 적용할 때는 뭐야? X의 개수가 1일 때만 적용돼야 되니까 저걸 기준으로 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개수가 1이 되도록 a분의 q라고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x의 제곱에 2p의 p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q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반땡 얼마야? 반땡이니까 여기 x가 빠졌네. 자, 반땡이니까 p의 제곱이죠? 반땡의 제곱이.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얘가 역시 같아야 되니까 얘도 이렇게 지워지면 뭡니까? 0, 0이니까 a분의 q는 얼마가 돼야 돼? 빵! 그래서 뭐가 빵이야? A는 빵일 수 없겠죠? 왜? A가 빵인 그 순간부터 뭐야? 얘는 다 빵이 돼버릴 테니까 무슨 의미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죠. 그래서 A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Q만 0이 될 수 있고 A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로 가서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Q는 0, Q는 0. 둘 다 Q가 0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 2차 방정식 두 개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중근이 나오나? 중근이 나오는지 얼른 풀어봅니다. 자, 모두 풀었죠? 네, 간단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로 묶어주면은 공통인수가 2죠? 6x의 플러스 9는 0. 자, 보자마자 뭐야? 3의 제곱이고 3 곱하기 2예요. 그렇다면 x-3의 제곱은 0. 중근은 뭐야? 3. 요게 예제 1번. 자, 예제 2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8x. 얘가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죠. 자, 얘 인수분 해볼까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자, 이거를 까먹으신 분 없겠죠? 자, 얘가 왜 마이너스 4냐?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어떻습니까? 이제 중근까지도 복습이 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 방법 뭐라고 그랬어?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방법. 자, 두 번째에 의한 풀이 방법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되겠어요. 자,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방법은 제일 먼저 이런 형태가 나왔다. A는 0이 아니다. 어떻게 풀 수 있어? 이렇게 B를 이쪽으로 넘겨버려. 그리고 A마저 넘겨버리면 X제곱만 남죠? 자, 이 방정식의 모든 풀이는 뭐야? 좌변에 미지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기본적인 연산이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위에 A분의 B일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AB라고 해줄 수까지 있겠죠? 네. 분모의 유리까지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그쵸?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보호를 같이 썼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플러스 루트 A분의 B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를 한 번에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부호라 그래? 복부호. 이해되시죠? 이미 리뷰한 거기 때문에 알고 있겠다. 자, 그렇다면 x 값이 이게 나왔다면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해야 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실제로 존재할 조건은 뭡니까? A분의 B가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루트 안의 값이 양수거나 0돼야 실제 값이 존재하는 거죠? 실수죠. 그렇다면 자, B를 A로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결국 뭐야? A 곱하기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근을 갖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을 갖는 조건. 그러면 반대로 근을 갖지 않는 조건은 뭡니까? 얘가 아닌 경우죠. 자, 얘가인 경우는 여기가 0일 때 칠해져서 이렇게 되는 게 해가 가질 조건이라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 뻥 뚫린 다음에 이렇게로 가야겠지요. 뻥 뚫린 다음에 가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고등어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겠다. 2학년 1학기 되면 고등어 표기. 이해되시나요? 네. 쑥쑥쑥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주세요. 좋아.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자, 얘 먼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Q가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B는 어떻게 해야 돼?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이게 X의 근이 되겠다. 선생님 여기다 해놨죠?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A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봅니까? 애초에 뭘로 나눠져? A로 나눠준 상태에서 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X 플러스 B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분의 Q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P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선생님 여기다 표시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거기 써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선생님 여러분 설명할 때 어떻게 써? 직접 이렇게 연산으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연산을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해주고 나서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명하는 게 제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빠르게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얘 어떻게 푸셔야 돼요? 아까처럼 얘를 넘겨 막 넘겨. 자,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위에 4분의 3 이렇게 쓰면 얘는 분모의 유리화까지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되나요? 네.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풀어줘. 자, 얘는 3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1은 0.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자, 7로.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처럼 빠르게 가능하겠죠? 네. 윤성 씨는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시라서 굳게 믿겠습니다. 자, 그럼 윤성 씨 예제 2번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K 값의 조건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풀었나요? 조건 나왔어요? 답이 뭐입니까? 3이 아니다? 같이 물어보죠. 자, x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7은 얼마야?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2는 제곱이 되니까 얘를 남겨주고 나머지를 모두 남겨주면 얼마니까 얘는 7이 되고 3 플러스 k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죠? 그럼 결국 뭐야? 얘가 실수 존재해야 되죠? 존재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뭐야?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뭐라고 했죠? k는 뭐야?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인데? x의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0이죠? 아니 10이 아니라 이게 0이죠? 10 서로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야? 이런 경우 마이너스 이 중거를 갖잖아. 근데 왜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마이너스 3도 되는데 믿음을 깨뜨렸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리뷰 시간이고 뭐죠? 지난 2주간 2학년 1학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까먹은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자,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뿐입니다. 여러분, 근의 공식 유도할 수 있겠어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유도해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을 유도해보자. 여기서 뭐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a는 0이 아니다. 자, 얘를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주셨어?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때는 기본적인 순서가 뭐야? 2차 항의 계수를 1로 만들어주면 편하다. a로 모두 나눠주세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 2차 항의 계수 상수항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얘가 2차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해주세요. 그러면 2의 1의 b가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자, 얘를 다시 써주면 뭘로 써주시면 돼? 4a 제곱으로 평분해 주시면 되죠? 얘를 평분해 주시면 얘는 b 제곱이 되고 얘는 뭐예요?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넘기면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니까 밑에는 얼마야? 2a가 되고 위에는 루트 2a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를 평분해주면 2a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 4ac.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했어? 근의 공식을 유도해냈죠. 그쵸? 외우고 있는 식이었죠? 그래서 윤성씨도 집에서 5번 정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2번 정도를 연습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넘기시죠. 자, 그러면 예제 나왔는데요. 빨리 한번 그 예제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다 풀었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죠. 자, 1번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자
여기에 2로 나눈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9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7을 더했어. 여기도 7을 더해야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았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창의 개수가 1이 아니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얘를 나눠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얼마야? 여기다가 제곱,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양쪽에다 2분의 1을 더해줘.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런 형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되나요? 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보시죠. 예제 2번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방정식의 해를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해의 범위를 구해봐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죠. 자, 예제 2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q는 0이다. 자, 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q에 대해서 나타내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앞에 걸로 해주려면 더하기 4를 해주시고 q,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4 마이너스 q. 자, x는 그럼 얼마야? 2의 루트 2의 4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방정식의 해를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해를 갖는 경우는 뭐야? 얘가 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4-q가 얼마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q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보다. 자, q는 얼마가 돼? 부호의 방향 바뀌면서 4보다 작다. 그나 같다. 맞았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역시 우리 민성씨 최고! 자, 다음은 근의 공식을 선생님이 아까 방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유도가 됐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반드시 짝수근의 공식도 외워달라는 거. 자, 일반 근의 공식. 일반 근의 공식. 이렇게 됐을 때. 자, 2a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만약 이 가운데 수가 짝수일 때는 자, 2b 프라임 x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x는 자, 여기에 2가 없어지죠? 그냥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6b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전에 아까 해놨었죠? 그래서 아까 해놓은 거 거기다 지금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아까 해놨던 거 그대로 답을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서 맞춰보세요.
하얀색으로 친 게 답이에요. 근해 공식은 우리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한번 그 책에 나온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 그럼 다 했으면 예제 1, 2, 3번 있죠? 맨 밑에 한번 풀어보실래요?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 예제 1번, 2번, 3번 답을 써줄 테니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은 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면 복잡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풀어? 일반적으로 뭐야? 분모의 최소 공개수를 찾아가지고 곱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든다. 소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decimal number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서 아까 썼던 우리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걸로 바꾼 다음에 풀어주시면 돼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환을 해서 푸는 거죠? 문자로. 자, 그러면 예제 나온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자, 공통 부분이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요. x-2의 제곱에 3의 x-2의 마이너스 18은 0. 그래서 얘를 풀 때, 선생님, 얘를 다 정리한 다음에 풀어도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얘가 x-2를 만약에 a라고 나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6과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a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나 a 값이 3이 되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 되면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그리고 x-2가 3이라면 x는 얼마예요? 5. 이런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 1, 2번 보기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래요? 되나? 예제 1, 2번은 하나는 소수고 하나는 분수로 나왔을 때 풀법. 자, 전체를 6을 곱해주는 거죠. 되나요, 얘가? 그러면 야, 안 되네. 그냥 근해 공식을 써봐야겠네. 6이 12, 48. 이게 나왔나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우리 종이 울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또